백옥 실크 홍잠 실크를 마시네. 누에랍니다. 100% 국내산인데 국내 최초 개발한 건데 특허까지 받았고요. 당뇨, 간암, 간경화 예방에 도움되고요. 치매, 파킨슨 억제에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백옥 실크 홍잠. 이봉규 TV 특가 세일이니까요. 전화해 보시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위해서 연일 타작을 하고 있는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오늘은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광화문에서 1000만 혁명대회 홍보를 하고, 네. 수요일부터는 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을 조지러 갑니다. 민주당사 앞에. 네, 민주당사 앞에서 아예 그냥 사탄에 대가리를 박살내야 될 것 같아요. 사탄의 우두머리죠. 예, 예. 민주당사 앞에서 언제까지 집회하는 겁니까? 일단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요. 예. 예, 완전히 보면은 빨치산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게 가짜 국회들이 간첩들이죠. 예.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국가를 농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가지고 이 간첩들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 빨치산의 부활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민주당사 앞에서 야, 이 간첩놈들 하면서 이재명부터 다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거기서 싸우려고 그럽니다. 네, 한 달간 타작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럼 민주당사 앞이니까 뭐 민주당 관계자들 이재명도 거기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당대표시 이거 보겠네요. 댓글 부대장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댓글 부대장 하셨잖아요, 손가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도 잘 알고 김혜경도 아주 잘 알고. 이재명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그 같이 밥도 먹고 그랬죠. 그렇지. 손가역에서 깊게 활동했었지. 술도 먹고. 이재명 술 잘해요? 이재명 술 잘해요? 술을 좋아합니다. 많이는 못 먹는데. 이재명이? 예, 술을 좋아해요. 술은 좋아하는구나. 예. 뭐 어떤 술 마셔요, 이재명은? 뭐 이제 싸구려 이제 맥주, 소주인데 뭐 폭탄주도 먹고 막 그래요. 그래요? 예. 굉장히 주량이 세진 않구나. 세진 않아요. 좀만 먹어요. 그죠? 뭐 폼이 딱 안 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먹어버리면 가서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예. 주사는 없어요? 주사? 주사가 이제 뭐 주사라고 볼 수는 없으면 뭐 평상시에 말이 뭐 주사 같은 말을 하니까요. 당신나가 말을. 술 안 먹어도 주사를 부리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윤영보 전도사가 뭐 광주 정일성 동상도 뽑고 공산당 표지석도 뽑고 그랬는데 이제 과천 경찰서 앞에서 오랫동안 타작을 장제원 박사하고 같이 했는데 그렇죠. 불송치 경찰서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장제원 박사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완전히 불송치를 해가지고 끝났고요. 네. 이제 검찰은 끝난 단계는 아니에요. 검찰은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경찰에서 왜 불송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입수를 했거든요. 이유서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어요. 그 김동훈 그 고발인한테 보낸 것을 제가 달락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확히 봐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총 5가지 이유로 돼 있어요. 불송치 이유가.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 선관위 편만 들어주고 이게 우리 고발인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유를 왜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아주 공분이 열불이 더 오히려 더 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과천 경찰서장과 수사팀장 이옥주라는 사람을 아예 그냥 이 반국가 행위자로 고발장을 아예 썼습니다. 과천 경찰서장하고 수사팀장 이옥주라는 수사팀장을 아예 간첩죄, 반역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기의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고발장을 지금 써놓고 지금 접수로 가려는 지금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 내용이 어떤 게 있길래 불송치 각하 이유의 내용이 어떤 게 때문에 공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피의자로 표현을 했어요. 네. 경찰에서도 선관위 직원들을.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 피의자들은 실제 선거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자들에 불과하고 네. 실질적인 투개표 결과 입력 등의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전국 구시군 선관위로 이제 이게 책임을 떠넘겼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거든요. 네. 그거는 전혀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기술적인 지원이 바로 그 서버 압수수색을 해서 그 서버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플러스만 돼 있어야 되는데 빼기 나누기가 곱하기가 있어버리면은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걸 우리가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걸 깔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선관위 직원들의 말만 듣고 이걸 그냥 각하를 시킨 거예요. 1번이. 네. 그리고 이제 또 2번은 뭐냐. 예? 이 개표 상황표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거 통계 시스템상의 입력 수치를 교차 확인하여 개표 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 대조하고 있는 바 피해자들이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말만 아예 그냥 듣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찰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대수의 법칙이 나오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이거는 부정선거로 근거에 삼기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유권자의 성향차의 세대 지역에 따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근거로 해서 각하를 시켰다. 세 번째 이유가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볼 수 있다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확률은 반반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과학을. 이 선관위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이게 선관위 주장대로 한다면은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장을 보고 그러면 선관위 서버를 까달라. 그러면 정확히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걸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 네. 여기도 보면은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투표자 수를 입력한 경우 수정 보고할 수 있고 수정 요청 시 해당 위원회의 투표자 수는 수정 전 투표자 수가 공개되며 수정 보고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잠정 투표자 수가 재공개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이 또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세상에 이런 말도요. 말이 안 됩니다. 최근에 그 유고슬라비아 그쪽 나라에서는 5표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걸 아예 그냥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상한 투표지 또 개표 이런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게 또 선관위 편만 경찰에서 선관위 편만 들어줘 버린 거예요. 이 4번도. 그 다음에 이제 또 5번 어떻게 되냐. 5번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유통일당에 이런 빵표 나온 지역이 100표 가까이 됐다 했거든. 100군데 투표소가.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꾸라지 논두렁에서 미꾸라지 잡는 방식으로 물을 다 퍼내버리면 미꾸라지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아예 그냥 투표소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아예 파라솔을 쳐놓고 숫자를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여기 자유통일당에 투표하신 분들 여기다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세상에 30표에서 100표가량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빵표가 나온 데서. 예. 그래서 경찰에서 이걸 아주 주목하고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제 신분증이랑 다 하고 투표 확인증도 하고 제출해서 당원 이게 권리당원 한 달에 10,000원씩 제출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한 사람들이 자기 당을 찍지 비례대표에서 남의 당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여론조사에서 이미 우리는 6% 가까이가 받았기 때문에 사표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런 증거를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에서. 이것조차도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 경찰이. 그래서 이거 5가지 이유를 다 살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 선관위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말했던 한 국가행위에 가담을 하는 이거는 반역자 간첩들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너무나 이것은요 선관위가 이 경찰하고 같이 짜고 이거는 저지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경찰하고 짰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이 경찰이 선관위 편을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편을 들어주는 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요 보여지네요. 저희들은 완전히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당시에 보면은 빨치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후예들이 지금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치계를 장악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상을 만들려고 공산주의가 어떤 부활하는 거 아니냐. 네. 쉽게 말하면 그때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활해서 이게 표로 정상적인 선거로는 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부정선거까지 이렇게 대대적인 어떤 그런 동원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게 반국가 세력이 내부에서 압력하고 있으면서 이 북한의 어떤 그런 동조하는 그 나라를 완전히 부정선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으로 아예 산업을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체 이권으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뒤집어 엎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항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왜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요.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결국은 천만 조직을 해서 이런 대통령과 함께 이 천만 조직으로 항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핀트가 또 빗나가게 이게 또 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가짜 뉴스 이 잘못된 어떤 선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정선거 하나만 이거는 진리라고 봅니다. 부정선거는요 누가 이게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부정선거를 대면은요 그럼 당연히 밝혀야죠 이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부정선거는 외면하고 동성애 차별금지 여기에만 이거 신경을 써가지고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 이슬람 이것은요 그것은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그래서 국가에서 강요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의 칼이 잘 먹히지가 않는 카드거든요.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잘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 부정선거라는 것은 전 국민 내지는 전 세계인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를.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서 핀트가 빗나가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뭐 몇백만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가짜 국회로 당선된 의원들을 압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짜로 당선된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인정을 해줘본 꼴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게. 네, 아니 뭐 차별금지법 하여튼 동성애 옹호론자들하고도 기독교가 싸워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부정선거 하는 걸 외면하면 안 되죠. 이게 제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재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런 국회의원들을 인정한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정부에서도요 뭐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한다고 부르면은요 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가야 된다고. 이거는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부터 밝히고 부정선거부터 밝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문회에 가겠다 이렇게 딱 버텨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게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체크를 좀 해서 말로만 이제 항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항전하려고 하면은 정부 뭐 이 장관들 뭐 총리부터 해서 항전의 어떤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회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하질 않아요. 다 씹어버립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자를 갖다가 익십했듯이 다 언씹을 해버린 거예요. 발언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나 이런 장관분들이 새로운 좀 강한 분들, 광화문에서 싸웠던 분들이 장관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광화문 세력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싸울 줄 아는 분들이 정부에도 이렇게 좀 많이 개입을 요직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관련단체도요,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부터 김문수 청문회가 열리니까 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김문수 그 청문회에서도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역공을 아예 펼쳐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자께서도. 청문회에서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은 아주 뭐 그렇죠. 폭발성이 있을 텐데. 우리들은 그렇게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나는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당성을. 이렇게 해서 강하게 내리꽂아야 됩니다. 김문수 장관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해 보는데 그렇게 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잘 싸워주시기를 우리가 응원하고 김문수 장관 같은 분들이 이제 내각에 들어가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좀 실어줘서 좀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겠네요. 아쉽네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아직 있다니까 거기에 또 압박을 해서 이게 우린 뭐 포기 못하니까. 그렇죠. 원래 이거 건이 대검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안양지청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건이. 네. 그래서 검찰에서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영보 전도사가 투쟁이 아직은 가열차게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한 달간 또 이재명을 타작한다니까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윤영보 전도사는 이제 그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대, 그러니까 광주 출신이니까 그쪽 호남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재명 지지하고 손가락 혁명단에 가입해서 아주 뭐 핵심으로 일하다가 이게 그게 아니네. 이걸 깨닫고 보수 우파로 전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열차게 정일성 동상도 뽑고 공산당 표지석도 뽑고 그래서 탄압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지금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데요. 야, 참 과천경찰서 불송치 이유 5가지가 공분을 사네요.